네, 저희 첫 번째 시간 우리 시황의 대가, 시황을 바꾼 남자 박근영 부장님 와 계시고요. 박근영 부장님 이제 개편 후에는 또 단독 코너로서 더 많은 말씀 전해주니까 네. 아마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분께 직접 자기 PR 한번 해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이 뒤에 소개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앞에 개편 후에 어떻게 좀 바뀌세요? 네, 시간이 이제 6시 반이 아니고 5시 10분으로 대폭 이제 시간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그 시간대 같이 동접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 10분부터 6시까지 50분 동안 진행되고요. 아마 저 혼자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단독 진행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재미가 없을까봐 이제 가장 걱정입니다. 아, 별 말씀을요. 무조건 재밌죠. 이 시황제에 따라서 또 5시로 일찍 채널 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두 분도 그렇고 이제 하차를 다들 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제 혼자 지금 기존 멤버 중에는 지금 제가 혼자 남는 거잖아요. 저희 오후 방송만 보면 네네. 그래서 마음 좀 무겁고 책임감이 또 생기고 또 이제 시간도 늘어나는데 더군다나 혼자 또 해야 되니까 이 마감 방송 자체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되면 네.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고민 중이에요. 뭐 네. 멘트부터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막 해야 되는데 혼자 떠든다고 이게 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또 해야 되는지 소통을 또 해야 되나? 어떻게? 뭐 그 고민 많습니다. 아니 뭐 마음 무거운 건 하차는 저희들이 할 테니까요. 예, 다음 주부터 아주 또 색다른 모습으로 시황 읊어주시길 바라겠고. 네, 저희가 이루지 못한 우리 또 10,000명의 성을 넘겨주십시오, 부장님. 네. 동접 2만은 가야죠. 제 목표는 동접 2만. 동접 2만. 동접 네, 2만. 많은 분들이 또 많이 5시 10부터 많이 와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변화가 생기면 또 뭐 제작진도 그러면 힘을 더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변화를 중간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으면 뭐 몇 달 뒤에 잘리겠죠. 저도 혼자 이렇게 벌써 영원 시작도 안 하셔야죠. 이제 영원히 조금 가야죠.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있고요. 긴장도 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저는 기존 하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퀄리티는 유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혼자 하는 환경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뭐 쉬는 동안 이제 며칠 쉬잖아요. 네. 고민을 좀 해서 나오겠습니다. 근데 유쾌하게 해야죠. 어떻게든. 네. 예. 좋습니다. PR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시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휴 앞두고 있는 오늘장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8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 증권은행 보험이나 지주사 자동차 뭐 전통적인 지금 저 PBR 뭐 테마의 주도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업종들이 일단 강제 출발 보였고요. 일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급등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 보인 가운데 창투사나 해운, 그다음에 STO, NFT라든지 엔젤산업, 조선기자재, 비만치료제 등의 강세군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 시장은 갭하락 출발 이후에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오테크닉스가 갑자기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KC텍, 제주반도체, 동진세미컴, HBSP 등인데 이 KC텍도 최근에 현대차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언급됐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컴과 같은 전공정 소재단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어제는 또 주성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최근에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웨이퍼 관련된 아웃풋이 1, 2분기 접어들면서 조금 캐파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장비 발입이 되면서 내년 정도에 램프업이 되면 이쪽에 전공정단을 좀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스페셜티 쪽 말고 전공정단의 어떤 장비라든지 소재단이 오늘 조금 이제 들썩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소재단도 주가들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되는 모습도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의 PCE 물가지표 발표가 아마 오늘 밤에 있나요? 뭐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있는 상황이었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금융감독원장의 밸류 관련 발언에 저피별 업종 상승세가 특징인데 어제 역시 이제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뭔가 퇴출이라든지 좀 강제성 있는 톤업 관련된 느낌을 주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5월달에 나오는 뭐 저PBR 관련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거 다소 좀 청소년이냐라는 의문점이 있었던 것을 다소 좀 불식시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어저께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 섹터로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저PBR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1차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그 유지를 그대로 비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현물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팔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자동차 통신업종 순매수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아직까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 관련된 섹터 쪽으로는 외국인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업황 개선 전망에 덴티움 등의 뭐 치료 의료기기 쪽도 괜찮았고 비트코인 상승 때문에 한화투자증권 등의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뭐 창투사 관련주들도 꽤 주가들이 좋았고요. 코스닥은 AI 모멘텀 이후에 재료가 부재하고 물가 경계심 관련해서 지수가 방향성이 좀 상실된 모습이었는데 종목 간 순환매 양성이 지속됐고 특히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가격 반등이 좀 나오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소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단을 일단 지지하는 코스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로는 기아가 이제 급등했죠. 6% 정도 올라오면서 운수장비 강세였고요. 지금 자동차는 기아가 이제 완전히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산주도 뭐 최근에 며칠 동안 좀 올랐잖아요. 수은법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난방공사는 4거래일 연속 강세였고 한국전력도 상승세 유지가 됐습니다. 이쪽도 보면 공기업이라 아마 밸류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공기업들이 최근에 좀 주가들이 힘을 좀 받는 부분이 있고 네. 금융업 같은 경우는 역시 외국인 자금 유입되면서 금융 지주사가 강세였고요. 반면 이제 성장주 하락 속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졌는데 셀트리온도 특이한 이슈 없이 5%대 빠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약품이 부진했던 것은 다들 좀 저 PBR 쪽으로 수급이 옮기면서 성장주 쪽을 좀 판 거 아니야. 특히 오늘 기관들의 매도가 5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네이버, 카카오 등의 서비스업도 일단 인터넷 쪽도 좀 좋지 못했고요. 기계, 철강, 금속, 화학 등 시크릿컬 업종들도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고 코스닥도 기관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860선에서 약보합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운수장비 부품이 강세였지만 디지털 컨텐츠나 통신장비, 오락문화 약세였고 한편 이제 저커버그 관련한 가운데 컴퍼니 K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등의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실제로 뭐 오늘 시장 보면 연초에 많이 관심 가졌던 저PBR 관련주들이 2월 26일 정책 발표되고 실망면으로 조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힘을 얻으면서 맞아요. 시장의 수급이 약간 엇갈리는 좀 섹터별 온도 차이가 좀 심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섹터별 내용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OLED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인 모습이었는데 관련 내용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 쪽은 OLED가 올해 이제 아이패드 등을 포함한 대면적 관련된 뭐 신제품들이 나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면 결국은 스마트폰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효과가 간다는 분석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OLED 소재 쪽은 상당히 좀 봐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덕산네오룩스 같은 종목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대자증권도 역시 이제 올해 상반기 북미양 IT OLED 생산 시작으로 관련된 OLED 밸류체인 내에서 가격과 그다음 물량 증가 그리고 모바일 내에서 OLED 침투율 그러니까 물량도 증가할 수 있고 전장과 TV용 OLED 패널 출하 확대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성장이 더 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첫 번째 보이시면 어플리케이션별 출하 전망과 OLED 침투율인데요. 이 보시면은 결국은 지금 모바일 단의 부분들이 이제 빨갛게 네모나게 된 것이 올해 이제 추정인데 파란색 보시면 이게 모바일 단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뭐 TV 쪽, 태블릿, 뭐 그 다음에 오토, 전장 쪽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되는 추이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당연히 대면적화되고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OLED 패널에 적용되는 투스택 텐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중으로 쌓는다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가 그만큼 양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투스택 펜덤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널의 ASP도 더욱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패널 기준 약 5.2배가 증가할 것으로 봤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급증할 거로 봤는데 역시 이제 소재 쪽을 좀 집중적으로 OLED 쪽은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응용처별 디스플레이 규모와 OLED 침투율을 보시는데요. 왼쪽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OLED 침투율이 높은 쪽이고 아래 위로 보면서 위로 갈수록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제일 크게 되는 게 어디죠? 모바일 쪽인데 성숙한 시장이죠. 이쪽은. 근데 이제 아래쪽 보시면 태블릿이 이제 오른쪽으로 높아지면서 이제 시장 규모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빨갛게 동그라미 친 쪽으로 이제 역시 침투율이 좀 올라갈 수 있다 보는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패널 면적과 OLED와 LCD 스프레드 상관관계인데 역시 모니터나 이제 크기가 커질수록 디스플레이 면적이 커질수록 LCD와 OLED의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LG전자의 에보 TV, 올레드 TV를 보러 이제 에보라는 그 가격 그 상품이 나와 있는데 네. 그래서 77인치와 83인치가 나와 있어요, 현재. 그래서 백화점 가 보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77인치가 한 4,500만 원대 이 정도 가능하다면 83인치로 넘어가면 한 800만 원대 확 뛰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인치 차이가 사실은 보면은 같이 놓고 보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사실 갖다 놓으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77인치에서 83인치 가니까 가격이 뭐 한 500만 원대 정도에서 800만 원대 막 이렇게 올라가면 역시 이제 손이 77인치로 메인 인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에보 같은 경우도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등급이 또 나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밝기가 또 달라진다든지 음향 사운드의 차이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역시 이제 대면적은 OLED 쪽이 국내 쪽으로 역시 집중할 수밖에 없고 LCD 산업은 이제 지금은 중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의 성장률도 보면 차량에서 14% OLED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ADAS나 레벨업 때문에 성장 가속화되면서 올라갈 것이고 뭐 OLED TV 패널도 아마 삼성전자 WOLED도 아마 LG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가시화된다면 이쪽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현대차증권의 자료인데 인치 그러니까 면적별 OLED TV 세트 가격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0에서 79인치에서 80인치 넘어가면 확 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OLED TV 패널 가격도 보시면 77인치와 83인치 보시면 또 많이 튀는 모습도 보입니다. 65에서 77인치는 그래도 꽤 인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77인치에서 83인치는 생각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OLED 모바일과 TV 패널의 원가 비중인데 역시나 패널의 원가 비중도 세트 부분에서 모바일과 TV 쪽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덕산 에어룩스, 덕산 테코피아, 원익 IPS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 주위에서도 그 신혼 이제 혼수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결혼이 이제 6년 됐는데 네. 그때만 55인치만 사도 큰 거 산다라고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최소가 65인치부터 시작을 한다고 엄청 하더라고요. 대형화됐죠. 맞아요. TV들이. 네, 하다 보니까 OLED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익성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గిం과 이제 BDI 지수도 가끔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네. 이 반등 기대감으로 해운주들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좀 어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춘절 연휴를 이제 바닥으로 BDI가 기다렸던 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원래 이제 1월, 2월 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조금 비수기 비슷한 느낌도 들지만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튀어 올랐고요. 중국 경기 불확성이 있긴 하지만은 뭐 양회를 앞두고 부양책 기대감이 또 공존하고 있고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5년물 관련된 금리를 중국 쪽에서 급하게 내리면서 중국 쪽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물 운임 시황을 보면 또 BDI 상승의 무게가 실리는 선물 흐름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은 이제 최근에 BDI 운임이 2,000선을 이제 어제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8일 기준으로서는 7.48% 급등을 하면서 2,041포인트까지 기록했습니다. 9거래일 연속 BDI가 연속 상승이고요. 네. 역대 2월 중순 3월 상승 패턴 돌입인데 이 사진은 뭘 보여드리냐면 왼쪽에 보시면은 빨갛게 네모난 부분이 있죠. 예. 2월 중순부터 3, 4월까지 계속 이렇게 연간 단위로 보더라도 이게 2019년부터 23년까지의 전체적인 점선의 흐름인데 이 구간 2월 중순부터 4월, 3, 4월까지는 계속 상승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구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BDI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패턴에 들어갔고 아까 BDI 운임이 2,000선을 돌파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왼쪽 보시면은 2,000이라는 쪽에 이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네. 그림이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노란색 선, 그러니까 2월 중순 말쯤에 2,000선 2위가 밴드 상단이었어요. 과거 역사적으로 그죠? 그림이 돌파한 거죠. 그러니까 추세 상단도 이미 돌파를 하는 쪽으로 올라갔는데 2월부터 3, 4월 들어가면은 추세 상승 기간으로 역사적으로 몇 년 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BDI는 물류에 대한 수혜가 있었던 21년, 22년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건데 이게 연도별로 회색 음영 부분들이 이제 고점과 그리고 저점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제일 왼쪽에 보면 짙은 파란색이 보이실 겁니다. 왼쪽 쪽에 1, 네. 2월 쪽에 들어가는 그게 거의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24년도에 BDI 흐름을 나타내는 지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흐름을 봤을 때는 음영 부분, 회색 부분, 음영 부분에 밴드 고점에서 계속 놀면서 그 고점을 돌파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24년에 1, 2월 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춘절기를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검은색 실선은 선물 흐름이에요. BDI 선물 흐름인데 선물 흐름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검은색 실선이. 근데 여기 페노션 관련된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은 더 빠졌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이 페노션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이 주가가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PBR 기준으로도 한 0.4배, 0.5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파나마 운항 통행 제한에 따른 반사 이익인데요. 결국은 컨테이너선과 그다음에 탱커 벌크가 완전히 빠져 있죠. 아래쪽에 검은색과 옅은 파란색의 탱커하고 벌크인데 완전히 푹 빠졌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다소 좀 빠졌다가 살짝 뭐 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반사 이익이 나올 수 있다 보는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1월, 2월 겨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만 혼잡도가 좀 서서히 완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수기인데 항만의 혼잡도가 다시 상승하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역시 이제 시장에서는 페노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해운주들이 BDI 가격 지표에 워낙 민감하고 또 이익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최근 해운주 관련 기대감은 조금 많이 모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또다시 수혜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금감 원장 커멘트 관련이 내용에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빨리 이제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네. 밸류 프로그램 기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소득 그러니까 오늘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아침에 이제 좀 전에 드리면서 왜 이제 오늘 밸류 프로그램의 주가들이 몰렸는지 이야기는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여러 가지 뭐 대출 문제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슈들이 계속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톤업이 되면서 이쪽으로 의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너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좀 신뢰를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역시 금융이라든지 뭐 보험 이쪽 그 자동차 그다음에 지주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역시 보여줬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어서 이제 오늘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비트코인 가격 추이인데 이게 왼쪽 보시면은 이 노란색 추이가 보이는데 이게 고점을 돌파할 기세예요. 그죠? 완전히 고점을 돌파할 기세이고 네. 오른쪽 보시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거래 대금인데 거래 수요까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기존 대비 한 2배가 넘는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어. 이 정도 힘이면 아마 저희들은 돌파가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역시 이제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세가 이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힘이 결국은 돌파를 시킬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아마 6만 달러가 아니라 6만 8천 달러 이상은 이제 돌파될 걸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현대자증권에서 올려준 이제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24년 현재가 짙은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6년도와 20년도, 24년도 이 세 개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 이 반감기가 뭐냐 이제 이걸 좀 설명드리면 비트코인의 공급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기술적인 이벤트가 반감기입니다. 이게 이제 4년 만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있었고 20년도에 있었고 24년도에 있습니다. 이게 4월 정도에 반감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비트코인 채굴량이 상한선이 2,100만 개가 상한선입니다. 그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인데 이 사람이 총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 개수를 2,100만 개로 딱 한정 지어 놓은 거죠. 개발할 때. 그게 이제 다가오면 4년마다 한 번씩 비트코인 채굴량을 상한선이 다가오면 4년 주기로 그 반감기로 인해서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물량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처럼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러면 가격은 더 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선을 보시면 2010년도, 20년도 보시면 각각의 반감기, 그러니까 파란색 실선으로 이제 세로로 놓여 있는 파란색 실선이 중간에 보이잖아요. 그게 반감기거든요. 그 해에 그 반감기 기점으로 해갖고 그 이전부터 쭉 올라가면서 반감기 이후에 계속 지속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도 2024년 현재도 반감기 4월 28일 예정에 앞두고 튀고 있는데 각도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네. 이거는 이제 수급 때문에 그래요. ETF 승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도화되면서 수급이 더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더 강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조금 더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역시나 말씀드렸던 우리기술투자나 위지트, 뭐 제이션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리고 가상화폐나 두나무 관련된 뭐 테마주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OLED랑 밸류 프로그램 그다음에 비트코인, 해운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짧게 끝낼게요.
개편 이후에 혼자 또 50분 동안 말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예. 또 이제 마지막 저 시간 끝나고 또 이제 몇 분들 모여서 또 네. 시간을 또 하셔야 되니까. 네네. 오늘은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지만 부장님께서 저희 목까지 잘해낼 거라 저는 믿고 응원하면서 네, 가겠습니다. 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네.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 5시 10분부터 50분간 예. 6시까지 이제 이루어지니까 꼭 이제 시간대 맞추어서 들어오시고 2만 명 목표로 한번 동접 2만 명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0분 파이팅입니다. 동안 2만 명과 함께할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